예, 여기 오는 날 어떤 이제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 이제 그 우주 공간에 그 어떤 운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거대한 그 초신성이 폭발해 가지고 그 우주 먼지로 변하는 그런 그 사진이 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과거 어느 시대부터 그러니까 우주가 기독교로 보면 창조되는 순간부터 며칠 만에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것처럼 생각해 왔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류가 무시무종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 왔고, 뭐 이런 것이 아주 옛날 분들의 생각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에 와서 인류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뭐 가장 늦게 나온 생명체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꽃 같은 것이 인류보다 훨씬 뒤에 생겨났기 때문에 인간이 생명체 중에서 가장 지구상에 늦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늦게 나오는 그 생명체 중에 한 종류죠. 실제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 인간이 지구상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오래 전에는 지구상에 인류가 없었고, 더 오래 전에는 뭐 지구상에 생명체도 없었고, 그 더 오래 전에는 이제 지구라고 하는 것도 거의 막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뭐 이런 과정을 지내왔다는 것이 여러 가지 지구에서 남겨진 흔적으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주에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별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별이 하루아침에 소멸돼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문에 나온 초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밝는데, 이거 얼마나 밝냐면은, 우리 태양계가 소속한 은하가 이렇게 큰 거대한 은하가 있으면 우리 태양계가 여기에 뭐 조그맣게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하 속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많은 별들, 스스로 빛을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별 내부에서 핵융합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핵융합하는 과정에서 핵융합 주로 이제 하는 그 수소가 두 개가 합쳐가지고 헬륨이라고 하는 그 원자로 변하면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헬륨을 하는데, 무게를 떠보면 예를 들면 이것이 1이고 이것이 1이면 헬륨의 무게는 얼마 정도 되냐면 뭐 1.99 뭐 얼마쯤 됩니다. 그래가지고 약간의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요. 이 에너지 손실이 전부 다 무엇으로 바뀌냐면 빛으로 바뀌어요. 빛으로. 그래서 태양이 지금 그 수소 원자가 계속 헬륨으로 바뀌면서 거기서 결손된 그 에너지가 빛으로 나와서 지금 태양계가 이렇게 빛을 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빛들이 이 은하 내부에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거대한 별들은 빨리 죽기도 하는데, 거대한 별들은 뭐 중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중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 핵융합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수소가 헬륨으로 되고 헬륨이 더 무거운 원소로 계속 되다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더 이상 새로운 원자를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중력이 이렇게 깊어지면은 별들이 이제 갑자기 서서히 커져요. 뭐 서서히 이렇게 처음에는 요만한 별이 이제 서서히 커져가지고 커지다가 이렇게 반발적으로 커지다가 내부에서 그래도 중력이 잡아당긴 것은 계속 남아 있는데, 밖으로 퍼져가는 힘하고 내부에서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의 어떤 결정적이 되면은 약 이 별의 4분의 3이 밖으로 트면서 갑자기 별이 수축을 해요. 수축하면서 이제 더 무거운 원자를 만들고 짧은 시간에 막 에너지 결손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처음에는 태양이 이렇게 천천히 있다가 계속해서 일정한 속도로 그 압력이 가해져 가지고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데, 이제 앞으로 몇십억 년 지나면 태양이 이제 그 힘이 점점 줄어들면은 태양 자체가 이제 커져요. 즉 중력을 강하게 잡아당기기 적으니까 태양이 커지는데, 그러면서 중력이 손살된 거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커지다가 이제 내 밖으로 커지는 것하고 안으로 잡아당기는 중력 사이에 무슨 어떤 그 정점이 이렇게 되면 안에서 잡아당긴 힘이 엄청나게 강하게 일어가지고 태양이 수축이 탁 일어나는 순간 4분의 1 정도의 이 별의 잔재가 우주 밖으로 먼지가 돼서 흩어져요. 그러면서 갑자기 거대한 수축이 일어나니까
그때 에너지 결손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서 아주 엄청나게 밝은 빛을 내게 되는데, 그때 큰 초신성의 별이 밝기가 얼마만큼 밝다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방금 말한 대로 이와 같은 우리 은하가 있는 거대한 은하 속에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우리 은하에서 어떤 별이, 아주 큰 별이 이렇게 수축을 해가지고 4분의 1이 밖으로 튀쳐나오고 4분의 3이 완전히 수축되면서 에너지를 갑자기 폭발스럽게 내놓으면은 그 빛의 밝기가 우리 은하 전체에 있는 모든 별들의 밝기보다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주 어디 앞쪽에 어마어마한 별이 이렇게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관측 장비가 한채 뛰어나니까 저런 것을 가끔 관측하는데, 너무너무 밝기 때문에 우리 옛 문헌에도 이런 별이 관측된 기록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육안으로도 어마어마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의 어떤 별들이 요즘 말하면 초신성이 되면서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의 육안으로도 발견될 때까지 이렇게 엄청난 빛을 발하면서 이제 별이 일생을 마쳐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빛을 해서 에너지가 밖으로 다 빠져나가면은 태양보다 1.4배 이상 크는 별들은 블랙홀을 형성하면서 일생을 마치게 되고, 그보다 좀 더 1.3배라든가 뭐 이런 별들은 이제 백색 여성으로서 죽은 별들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이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별이 폭발하면서 남은 이러한 것들이 다시 이제 뭉쳐가지고 뭐가 되냐면 또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는 끊임없이 별이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는 어떠한 것도 항상 똑같은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어떠한 별도 없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게 태양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태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료를 다 태우면은 태양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이제 다른 상태의 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태양의 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성이라고 무엇인가 생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거나 그다음에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태양계 속에서는 태양이 계속 이렇게 열을 내서 발전할 때는 어떤 단계와 비슷하냐면은 한편으로는 소멸이면서 한편으로는 생성이에요. 예를 들면 수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수소 이전에도 이제 그 우주 초기에는 그 수소라고 하는 것도 없었죠. 초기에는 이제 물질과 반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붙이기를 이렇게 붙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양성자가 있으면 양성자하고 모든 성질은 똑같으면서 정기적 성질만 반대되는 거예요. 이걸 비유를 때 어떻게 들었냐면은, 물 속에서 이제 아주 저 밑에서 공기 기포가 이제 하나 쫙 올라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공기 기포인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공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물에 익숙한 사람들은 물과 다른 물질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 공기 기포는 물질은 아니죠. 이와 같이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으니까 그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 어떤 차이가 형성되면 뭘 아는데, 이와 같은 비유를 들어서 어쨌든 뭐 정확히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초기에 물질과 반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됐다고 그래요. 에너지가 폭발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물질들이 서로 이제 이 물질과 반물질이 합쳐져 가지고 다시 에너지로 소멸돼 버려요. 그래 가지고 지구상에 우주 공간에 많은 물질들이 소멸되는데, 마치 이 양이 정확하니 1대1 대응했으면 지금 같은 우주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양이 조금 더 많고 반물질의 양이 좀 적다 보니까 1대1 결합을 통해서 에너지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돼서 오늘날 우주가 형성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폴 디렉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것을 수식으로 해서 증명해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실제로 화합물질이 검출이 돼요. 검출. 그전에는 수학적 공식으로 해서 이론적으로 화합물질의 존재가 예측됐다 하면은 그 뒤에 실험을 통해서 화합물질의 정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우주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남아있는 물질들이 점점 무슨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수소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예를 들면 에너지였다가 그것이 뭐 양성자라든가 중성자라든가 이런 것이 전자라는 것이 형성되고 또 이런 것이 서로 뭉쳐가지고 이제 수소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소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하나하고 중성자 하나하고 전자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작은 물질로 이루어진, 단위로 이루어진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처음에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주에는 수소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수소가 이제 있다가 수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태양에서 만들어진 태양만 봅시다. 그러면 수소라고 하는 것이 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눌러지면은 거대한 압력에 의해 가지고 수소와 수소끼리 이렇게 이제 부딪혀가지고 하나의 물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원소가 되는데 방금 말한 대로 그 수소가 두 개 합쳐가지고 헬륨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헬륨이 되는 순간에 보면은 여기서 에너지가 약간 빠져나온 것이 이제 빛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수소라고 하는 물질이 사라지는 순간 헬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탄생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새로 형성됐다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수소의 소멸과 헬륨의 생성이라고 하는 사건이 함께 일어나고 거기에서 빛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도 일어난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합치면은 에너지, 이 헬륨하고 빛하고 에너지하고 수소 두 개의 에너지 양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한 것은 수소는 소멸됐죠. 수소라고 하는 것은 소멸됐지만 헬륨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지 않고 생성된 건데 또 이제 이 헬륨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계속 헬륨 상태를 유지하는데 특별한 상태에서 이것을 이제 분해시키는 거예요. 분해시키면 또다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이 수소라고 하는 형태로 변화됩니다. 그때 보면은 헬륨은 사라지고 수소는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것이 특별한 것으로 변하는 상태가 있어가지고 어떠한 것이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소의 소멸은 헬륨의 생성이라고 하는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헬륨의 소멸은 수소가 될 수도 있고 더 이제 여기에다 압력을 가면 이 헬륨들이 보태져 가지고 더 무거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고 마지막에 아까 맡은 초신성의 대폭발이 있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이제 지구상에 있는 가장 강한 무거운 물질들, 뭐 금이라든가 뭐 이런 물질들이 있거든요. 철 이후로 이런 물질들은 대부분이 다 우주의 폭발에서 생겼던 초신성의 폭발에서 생기는 물질들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들은 소멸돼 가는데 어떤 물질들은 생성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에너지의 장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없게 되냐면은 생성과 소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분이 이제 산소를 발견했는데 어떤 특별한 그 실험관 속에 새를 놔두고 새에다가 새를 놔두면 새가 이제 녹이 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녹이 슬게 되면은 새가 부스러지고 뭐 일어나가지고 그 무게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무런 무게의 차이가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실험관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의 양은 똑같고 다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의 다름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로 보면은 마치 불변처럼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모습들을 보면은 수연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현상계와 불변한 에너지 상태는 이 불변과 수연이라고 하는 상태처럼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진여가 수연과 불변이라고 하는 두 개의 요소를 갖고 있다듯이
이 전체 장에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가지 양상들은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체로 보면, 한 현상으로 보면은 완벽한 다름이 있지만 이 다름이 그 전체 관계의 장을 구성할 때는 다름이 없는 것 속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을 생성이라고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성됐다고 해서 무엇이 무엇으로 변하는 현상은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상은 불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또 발생되지만, 그러면 앞서 말한 듯이 우리 우주가 아까처럼 팽창해 갑니다. 계속해서 이제 팽창해 가는데, 지금 이와 같은 에너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실험 기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물리적 양이에요. 양인데, 이와 같은 물리적 양만 가지고는 우주의 팽창을 설명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암흑물질이라든가 암흑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암흑에너지야말로 전혀 어떻게 감지할 수가 없어요. 암흑에너지는 어쩌면은 우주 전체가 특별한 차이를 만들어낼 때 살짝 얼굴을 드러내는 어떤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로 보면은 불변이지만 그 이면에 또 다른 어떠한 것들이 그렇게 있어 가지고 우주의 물리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형태로 보면은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이 있지만 이 생성 소멸이 우주 전체의 장에서는 불변한 요소로서 생성 소멸하고 있습니다. 한 개체가 보면은 완벽하니 생성과 소멸하고 있지만 이 생성과 소멸을 만들어내는 장인 인연의 장. 인연의 장은 무엇으로 존재하느냐면 불변이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다 넣다, 아까 말한 상수멸이 다 되면은 무엇이 멸하고 있느냐면은 인연초에서 생성 소멸하고 있는 의식이 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이 다 소멸할 때 우리가 어느 장으로 들어가냐면은 인연의 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공성을 체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연의 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공성에 들어가면 무엇이 없습니까? 내가 한 개체로서 다른 것과 상대해서 생성 소멸을 느끼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완벽하니 우주의 관계의 장 속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주의 관계의 장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치 이 전체가 한 개체적으로 보면은 수연해서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에너지의 장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뭐냐면은 제법 공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즉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색소산 형식을 계속 지켜보고 관하고 있으면 생성 소멸을 관하고 있는데 그 생성 소멸만 우리한테 영상으로 비춰져서 관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관하는 의식의 어떤 활동 속에 계속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마치 물질 자체가 불변과 수연의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듯이 우리 의식도 불변인 전체적인 인연 관계의 공성의 장 속으로 싹 들어가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낱낱 개체의 상대적 성향으로 파악되는 생멸, 즉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삶과 죽음이 사라진 전체의 장의 체험이 제복 공성이고 이 제복 공상에는 그래서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전체 우주적 상황 자체가, 즉 인연의 전체적 장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생, 불멸이다. 다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한 개체로 떨어져서 상대하고 비교하는 것만을 통해서 인식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인 인연의 장인 불생, 불멸의 장 속에 있었던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항상 생멸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멸하고 있는 의식 집중을 통해서 그 생멸의 의식이 사라지면은 우리가 바로 무엇에 경험하느냐면은 공성의 의식에, 공성의 장에 싹 들어가 버려요. 즉, 내가 뭐가 되냐니까 우주적 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브라만에서 말하는 실체적 우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연하고 있는 것이 또한 그쪽에서 말하는 아트만적 자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트만적 자아가 있어 가지고 불변해서 각 개체의 다름을 말하는 아트만적 근원 자성이 있어 가지고 브라만의 근원 자성하고 결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이 공성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공성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니 수연 그 자체가 공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상태가 사라지거나 의식상태가 발생한 것을 다 떠나서 일체 모든 무상한 변화 그 자체로 전체적인 의식이 각성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지, 우리 내적으로 갖고 있는 특별한 자성, 특히 I am that이라고 해가지고 우파니사드에는 나는 그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이거 책으로 번역되어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파니사드에서 말하는 근원적 실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I am that이라고, 나는 바로 그것이다 할 때, 이 그것이 뭐냐면 자성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있고, 이 자성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우주적 근원적 실체하고 만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수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전체의 관계 장악 속에서 깨어나면은 마치 공성 가운데 있어서 불생불멸한 것처럼 하는 그런 느낌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연 그 자체가 이제 뭐가 되냐면 공성이 되고, 공성 자체가 수연을 통해서 이 전체의 장을 만드는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그 자체가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그 소용돌이 치면서 일체 인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장의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한 개체로 오면 수연이기 때문에 생성소멸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공성의 장을 체험했을 때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근원적인 체험에서 나타난 것은 우리가 무엇이 생성되거나 무엇이 소멸된다고 하는 말 자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체득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반야바라밀이 완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완성은 특히 무엇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의 완성은 공성에 대한 체험이에요. 공성에 대한 체험. 그래서 공성을 체험했을 때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주계공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생성과 소멸, 생사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상수멸이라고 하는 말을 했으면 여기서 똑같이 되는 거죠. 무엇이 됩니까?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은 왜 생기느냐 하면은 이 에너지 장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 장 자체가 끊임없이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없어요. 그 장체가 끊임없이 요동을 치는데, 요동을 치는 그 순간에 특별한 인연에 의해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은 뭡니까? 전체적인 에너지 장의 요동이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게 되고, 이 형상이 다른 형상과 구별될 때 우리가 말하는 상이 형성돼요. 그런데 우리 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만을 통해서, 즉 공성을 완벽하게 체득하지 못하면 우리 인식 주변에 있는 것은 항상 무엇만 인식되냐면은 이 상만 인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은 특별히 다른 상과 더불어서 구별됐을 때만 그것이 상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일 구별되지 않으면은, 즉 호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물질계를 통해서 호공이라고 하는 것이 상되듯이 서로가 상대되는 어떠한 개념이 없으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상이 성립되면 그 순간 모든 상들은 그 자체로 다른 것과 구별되는 자기만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딱 성립돼 버려요. 이 전체 장에서 깨어있지 않게 되면 일어난 상 그 자체로 형상에 특별한 자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I am that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철저히 누구 중심으로 쓰여지냐면은 인간을 중심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동물한테 I am that 하는 이 that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한테 I am that 할 수 있는 그 that이 있느냐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한테만 있느냐면은 사람한테만 나는 그것이다 할 때 그것이다 하고는 우파니사드적 그것이 존립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을 기쁘게 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다른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왜냐하면 그것 속에는 I am that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사를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하는 건데, 그 기쁘게 하는 걸 통해서 신과 합일돼 가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금치견이라고 해요. 개금치견. 그래 이제 한데 여기에 이런 자성이 어떻게 생긴하는 것을 반성적으로 살폈을 때 사람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이 전체 인연의 장에 의해서 사람인 것처럼 상을 놔두는데, 이 상은 철저히 모든 인연의 장에서 상으로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암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 속에 일체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각이나 한 사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우주가 그렇게 존재하는 거랍니다. 그걸 떠나가지고 무엇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든, 한 형상은 그것이 한 형상이면서 동시에 일체 모든 것의 대표 얼굴로 존재하는데, 사람만 그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짐승도 꽃도 돌도 흙도 일체 모든 것이 우주의 얼굴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 속에 일체가 들어있고 일체가 곧 하나고 하나가 일체라고 하는 말을 하암에서는 하고 있다. 그와 같하다 보니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인 즉 수연에 있어서의 자기 모습을 가져서 생성소멸하지만, 그러나 일체 모든 장들이 상을 통해서 함께 흘러가니까 바꿔 말하면 상대적 지견이 해체되는 거예요. 제법 공상을 완벽하게 경험했을 때 일체 모든 상들이 상대적으로 존립하지만 그 상대적으로 존립하고 있는 상 그 자체가 실제로 모든 상들을 떠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개체마다의 그 얼굴을 바꾸지 않고 일체 모든 것들이 얼굴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그 자체가 완벽하니 우주적 실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상을 세울 수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한 상이 개체로 보면 구별되지만 구별된 그 개체가 그 자체로 우주적 실상이 되는 거예요. 제법 실상이 되다 보니까 차별과 실상이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차별과 실상을 함께 보는 것 속에서는 구체적 자성으로서, 즉 우파니사드에서 말하는 나는 그것이다, 즉 인간 중심으로, 특히 남성 중심으로 나는 그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해체되기 때문에 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상의 소멸을 완벽하니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상수멸정이고,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기억되어 있는 형상의 지각이 현재 상태의 자기 지각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지각들은 과거에 여력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경험하고 완벽히 소멸되어 버리고 다시 새롭게 경험하긴 하는데,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이 망념으로 작용하는 것은 이 기억을 하면서 이 기억이 현재의 기억을 장애할 때, 방해할 때 망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아픔이라든가 나라든 것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과거에 함께 올라와도 여기 상태에서 이것이 전혀 현재에 있어서 불유쾌한 것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면은 기억된 망념이 현재 사실을 여실히 보는데 장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념이 없어져서 뭐가 생긴다냐면은
무지가 사라집니다. 무지가 사라집니다. 즉 무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명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수연적 측면이되 통찰적 인연관계의 공상과 실상으로 체험하는 순간 자기 자신만의 어떤 개체만의 촉성만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현재까지 연속된 인지 내용을 배격할 때 현재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 아픔을 아픔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안 아픈 것을 안 아픈 것을 그대로 보기 시작하게. 즉, 안 아픈 것을 상대해서 아픔을 봐가지고 아픈 것을 사라지기를 안 아픈 것을 상대해서 바라면 그 가운데 자기 바람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아픈 것 플러스 뭐가 형성됐습니까? 바라는 자기 의식이 다 들어가지고 있어 아픈 것을 아픈 것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을 아픈 것대로 보지 않는 것 자체가 망념이 돼가지고 상을 만들 때 우리는 아픈 것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다. 이것 자체가 있는 것을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지가 된다. 근데 이제 아픈 것을 잘 들여다보고 있어가지고 아까처럼 반야바라밀이 완성되면은 이 구별 가운데 일체를 담고 있는 실상을 경험하게 되고 이 실상을 경험하면서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상대 비교를 통해서 이해되는 것이 사라져가는 거죠. 그래서 시제복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와 같은 수행 내용이야말로 일체 모든 보살들이 수행했던 것이며 부처님께서 수행했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반야심경 이야기하는 가장 위대한 주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야심경 되면은 시대가 이제 상당히 반야경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이 팔천송 반야경이라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이 뒤에 형성되는데 반야심경 뒤에 보면 주문이라고 있는 거예요. 주문. 시대신주, 시대명주 할 때 이 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문이라고 하는 특성이 뭐냐면 반야바라밀이 주문이 되는데 이 반야바라밀 자체가 무엇입니까? 반야에 말하는 공성인 거예요. 제법 공성. 시제법 공성. 그 자체가 반야바람이 되는데 이것이 대신주가 되는 때 이 대신주라고 하는 말은 앞서 말하는 수영과 불번이 통합적으로 이해되는 인식 내용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말한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중주라고 하는 요건이 형습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아제아제 바라아제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되긴 하지만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을 지칭해서 있냐면 반야공성을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반야공성에 대한 인지, 학습과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주문으로 계속 외우는 순간 머릿속에다가 반야공성에 대한 자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상을 만들 때 특별한 그 인연에 만들어서 어떤 상이 만들어지면 그 상이 자기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것과 비교돼서 무엇이다라고 인식됐는데 반야의 공성은 상을 만들긴 만들되 이 상이 무엇을 만드냐면 스스로가 상 그 자체를 해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반야의 공간이 상을 해체시키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만들냐면 공이라고 하는 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이라고 하는 상을 만들면 뒷날 물론 그런 사람도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비판을 받게 되는데 진정한 내용은 공성 그 자체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체 상 그 자체를 스스로 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쉰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공성이 스스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만들어진 상을 스스로 스스로 해체시키는 그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마음을 쉰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쉬려면은 바로 생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다라고 보긴 할지라도 그것에 끄달려서 방금처럼 제2차적인 인식을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 마음 그 자체가 근원적으로 공성이면서 이 내용 가운데서 스스로 상을 해체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신다라고. 이 마음심에서 보면은 일체 모든 것들의 성주 개공이라고 하는 사건이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성주 개공이 아니고 정말 하음에서 말하는 우주적 얼굴을 통해서 생사 없는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무엇을 생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것 가운데 무엇을 소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생성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돼버리면은 자, 생성이라고 하는 말이 소멸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쓰여져야 되는데 무엇인가 생성됐기 때문에 소멸이라고 하는 말인데 생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생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것이 소멸된다고 하면 생성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태어났다,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에 맞는 뭘 만드냐면 이미지 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반대로 무엇이 없어지면은 무엇이 없어졌다라고 할 때 없어지는 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 놓고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다른 요소인 것처럼 우리가 이미 상이 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어떤 것이 생성하고 어떤 것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실경험 영역이나 우리의 의식 영역에서 정확한 관을 통해서 지켜보면 발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만일에 생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있다 라고 하면 뒤에 해체된다는 말을 할 수 없고 해체된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있다 라고 하면 생성이라는 말을 할 수 없는데 그것은 전체 과정을 보지 못하고 즉 인연의 관계장을 보지 못하고 하나하나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상을 봤을 때만 그것은 성립되는데 이 상은 철저하니 사건을 잘못 보는 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뭐가 되니까 망이 된다. 그래서 망념을 가지고 상을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망념이 되면 이 상이 해체돼 가지고 상 속에서 일체 불변의 요소가 함께 경험되는데 불변은 일단은 여러분이 일체 상이 작용하지 않는 의식의 공적인 그런 상황을 처음 했을 때만 실천적으로 증득된 일이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나 의식세계가 얼마나 불합리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걸 통해서 사건을 이해하는데 이 이해가 얼마나 부정확한가라고 하는 것을 학습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이 상들이 현재 인식 가운데서 작용할 때 그 흐름을 지켜서 잘못된 인식 내용이 연속되지 않도록 지켜내게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장 속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장을 실천적으로 증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